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엄마 주식 사주세요.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도 몰랐던 리얼 주린이들의 성장 게임. 내 돈 내고 내가 투자한다. ETF 수익률 게임쇼 실전 투자입니다. 주린이 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주린이 쇼를 함께하는 주린이 쇼의 크루 6분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목돈연구소의 전략가 그룹 어벤져스 팀입니다. 투자 전문가들입니다. 추운 날씨엔 인간 히터 이분이죠. 유진투자증권 강영현 팀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래 좀 몸에 열이 많은 편이세요? 제가요? 네. 아니 저는 열이 좀 많아요. 난 겨울을 되게 좋아하긴 해요. 네. 네, 저는 네. 여름보다는 네. 겨울이 좋고 네. 쨍쨍한 날씨보다는 네. 비 오는 날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몸에 막 이렇게 열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인간 난로다 이런 말. 마음만 따뜻하고 몸은 차갑고. 네, 몸은 차갑고. 몸은 차갑다.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상방. 일단 끌어올리고 본다. 무조건 상방. 이 토마토 문서진 대표.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서진입니다. 빛을 보고 있어요 요즘. 각자의 어떤 세상을 만나잖아요. 때를 만나고 네. 시기를 만나고 지금은 문서진 대표의 세상이다. 매일 오르니까 그렇죠. 뉴욕 증시가. 그러니까 예, 뉴욕 증시. 저는 본인도 두렵죠. 매일 네. 오르니까. 이제 약간 겁나긴 합니다. 이렇게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조정을 거의 안 주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정을 살짝은 한번 줄 줄 알았는데 네. 안 주고 있고, 그다음에 좀 우려감을 했었던 게 파월 의장이 연임 안 되는 건데 지금 또 연임은 안 돼도 좋아요. 네. 블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아예 그냥 비둘기파로 발언해가지고 네. 그래서 뭐 이래저래 어째 좋긴 합니다. 예, 기분 좋은 네. 약간 불안함. 알겠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수트가 곧 진리다.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기는 기회고요. 네, 항상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직 뭐 한 달 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린이 쇼. 그러나 뉴욕 증시는 뭐 이렇게 맨날 가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버스를 좋아한다고. 네. 메타버스 인버스입니다. 인버스인데. 네. 네. 메타버스는 정확히 맞추셨어요. 지금 만약에 국내 증시에 메타버스마저 없었으면 네네. 진짜 이건 진짜 다 떠났죠 정말. 지금 정말 많은 게임 업체들이랑요. 네. 제가 이제 어제 미팅이 좀 있었는데 정말 많은 회사들이 지금 메타버스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목 얘기해서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했지만 게임도요. NC소프트 같은 회사는 지금 주가가 네. 안 되니까 게임도 이제 메타버스 무조건 껴야 되나요? 아바타 뭐 이런 거 다. 지금 자회사 만들어가지고요. 네.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본회사에서는 안 되니까 네. 자회사에서 만들어서 같이 좀 공동 투자로 이런 식의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컨텐츠들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이브라든가 이게 뜨는 이유가 메타버스에서도 또 음악 들어야 되죠. 스텔라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거기서도 저작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또 그럼 양쪽에서 저작권료 받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NFT라는 우리 부동산 계약서 같이 증명해주는 그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NFT 열풍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또 가수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내 음악 두 군데서 보니까 그쵸. 유니버스하고 메타버스에서 부럽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전략가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이 주린이 쇼의 주인공들입니다. 차세대 펀드 매니저의 재기를 노려본다. 이효진 씨.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얼굴이 약간 네, 밝아요. 조금. 네, 지난 라운드 때는 정말 너무 어두워서. 네, 그래서 손 해보고 좀 팔고 막 이렇게 하긴 했는데 현금을 좀 만들어 놨거든요. 아. 근데 또 마침 빅스가 조금 올라줘가지고 네.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현금을 확보하면 마음이 그렇죠, 좀 네.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수익률로 껄껄껄 웃을 때까지 껄무새 기상캐스터 양태빈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태빈 씨도 좀 뭐 괜찮아졌나요? 간신히 위기를 넘긴 정도. 위기를 네. 넘긴 정도다. 그러나 예전처럼 막 익절할 수 있는 건 많이 없네요. 이제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바로 팔고 뭐 하고 할 만한 건 없어서 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겨울은 완전히 왔고요. 가을은 겨울이요. 못 만나죠. 네, 이제 근데 주말에 또 조금 포근해지긴 하는데. 그래요? 네, 그래도 이제 춥죠. 계속. 옷이 겨울이에요. 저는 네 패딩 입고 시원해요. 나올까 하다가 네. 패딩 입으셨네요. 네.
이 와중에 문서진 대표는 어떤 가을 남자네요. 저는 네? 항상 계절을 좀 안 뒤로 추우세요? 갑니다. 저는 추위를 거의 안 탑니다. 예. 열이 많잖아요. 예, 저는 여름에도 반팔 입고 다니고 마스크가 그러거든요. 되게 좀 작아 신기하게 보여요. 생겼어. 컵 같은 마스크를 끼고. 자, 지켜줄게 내 현금, 되찾아줄게 내 마이너스. 싱어송라이터 스텔라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그 가수분이나 이쪽에 이 컨텐츠 쪽을 다루는 분들이 네. 정말 두 배의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가 되면. 근데 저는 지금 하나만으로도 너무 벅찬데 두 개의 벅차다는 세상을 그러니까 두 개의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뭐죠 이거 행복한 고민인가요? 저는 현실의 자아만 어떻게 잘 돌보면서 살고 싶은데 네. 뭔가 메타버스가 대세인 세상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말을 네. 최근에 그 테이크투라는 미국 게임 회사 네. 그 대표가 딱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메타버스는 망할 거다. 왜냐하면 네. 일반인들이 네. 일상에서까지도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싶어 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 게임이나 일부 정도만 메타버스를 하는 거지 일상에까지는 맞춰 놓고 싶지 않아 할 거다고 했는데 딱 지금 스텔라 장님의 말씀이 그런 느낌이네요. 영어로 했잖아요. 영어로 해야죠. 영어로. 그러니까 그런가요? 저는 오히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현실에서도 콘서트 한 번 하고 가상에서도 또 한 번 하고 그렇죠. 저작권 수입도 유니버스에서도 받고 가상에서도 받고 가상에서 받는 돈이 가상화폐라는 거예요. 맞죠? 황주명 대표? 네, 맞습니다. 네, 그걸 디파이를 통해서 다시 현실 유니버스에 투자하고. 와서 쓰고 네. 뭐 완전 이런 세상인데 전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저희 강의하는 사람도 되게 좋아진 게 이제 제페토 2억 명의 인구한테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바타를 강의. 보내서 네, 아바타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싫어요. 스텔라 장은 아직은 현 유니버스에서 그 혹시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 네, 봤어요. 네. 재밌게 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 진짜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거의 결과 뭐 스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결론이 이제 약간 메타버스의 세상이 도래한 이후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결국에 현실이 그래도 중요하다라는 결론으로 이제 영화가 끝맺음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이따 또 얘기 나눠보겠지만은 이제 리오프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라스베이거스 뭐 이런 데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메타버스가 뜨면 라스베이거스 왜 갑니까? 그냥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미 가는데. 맞아요. 그럼 이 두 개 산업이 이게 서로를 갉아먹을 것 같다라는. 근데 실제로 지금 배달 사업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음식점을 하고 계세요. 거기 배달 치킨집을 하시는데 네. 배달이 갑자기 훅 줄었대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이게 이제 그 위드 코로나 되면서 네. 네, 그 현실적이더라고요, 진짜. 네. 네. 또 그런 노래 이따 노래 해볼 텐데 0202번님이 이 틈을 이용해서 버스 타고 지금 출퇴근도 힘든데 메타버스도 타야 합니까? 에이흉 하셨는데 저도 실은 타기 싫어요. 저도 유니버스에서만 좀 놀고 싶은데 하여간 세상에 어쨌든 가고 있다. 돈이 가고 있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나 고릴라 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화면까지 보시면서 주린이 쇼 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고요. 저희 주린이 쇼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죠? 게임의 룰 들어보겠습니다. 내돈내투 주린이 쇼 게임의 법칙입니다. 첫째, 주린이 3명이 각자 200만 원으로 국내 ETF에 투자합니다. 둘째, 전문가 3명이 국내 ETF를 소개하고 주린이 3명은 소개된 ETF를 선택해 투자합니다. 셋째, 투자 종목수, 투자 비율, 갈아타기, 현금 보유 모두 주린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넷째, 주린이 순위는 최초 투자금 200만 원 대비 전체 수익률로 정해집니다. 네, 투자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ETF 종목들이 있고요. 이제 이것들의 이유를 보고선 우리 주린이 3명이 매매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이 소개됐던 ETF 종목들 목돈연구소 인별그램 @ SBS 빅머니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종목명, 번호까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주린이들이 그동안에 어떤 투자 활동을 이어갔는지를 이제 매일 수익률을 확인하면서 저희가 라운드의 승자를 고르는 방식인데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은 체크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태빈 씨. 네. 저는 일단 아무것도 안 팔았고요. 못 팔았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차이나 전기차는 플러스가 났는데. 네, 그래서 원래 지난주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올라간 게 차이나 전기차였어요. 네. 3.02%. 근데 이걸 10만 원밖에 못 샀거든요. 네. 그래서 3,000원 벌었나? 그랬고요. 야, 그때 현금을 좀 네.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중에 여행 레저를 20주 더 샀어요. 그러니까 리오프닝이니까. 네, 여행 레저에 좀 물타기를 하고 나머지 보유 종목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여행 레저, 철강, 천연가스, 2차 전지, 차이나 전기차, 빅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네. 다 마이너스고 차이나 전기차만 3.02%네요. 2차 전지는 오늘 2차 전지 지금 플러스 네. 2% 정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도 더 오르고 그리고 좀 그래도 전체적으로 막 엄청난 위기에서 살짝 좀 모면을 하면서 그래요. 맞아요. 총액 대비 수익률이 지난주에 저 마이너스 0.45였잖아요. 네. 근데 1.42%로 2% 정도 올랐습니다. 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빅스가 조금만 신한 빅스 ETN이 이거 플러스로 네. 플러스는 아니게도 뭐 조금만 선방해 주면 네. 쭉쭉 올라가겠는데요? 그러니까 빅스에 따라 모든 게 다 달려 있을 거예요. 저희가 비슷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빅스가 진짜 뭐 많이 오르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조금만 더 올라줘도 올라줘도 엄청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양태빈 수익률 1.42%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라운드. 자, 이효진 씨. 네, 저는 현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코덱스 철강을 10% 마이너스 손해를 보고 팔았어요. 그래서 손해액은 5,000원. 근데 왜 빅스 ETN은 안 파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팔지 않을 거예요. 절대 손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이게 마이너스 15%였는데 좀 네. 올라왔잖아요. 네네. 마이너스 10%로. 확 뛰었네요. 이게 수익률이. 네. 아무튼 그래서 대박이야. 저는 아주 넉넉하게 제가 돈이 없다 보니까 네. 현금이 5만 원이 생겼는데 되게 엄청 넉넉하게 느껴지고 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걸로 그래서 그거 좀 냅두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여서 저 타이거 2차 전지가 1.78% 수익이고 네. 여행 레저 마이너스 3.82 그다음에 빅스가 마이너스 10.9% 네. 현금 5만 원 해서 저는 그러나 총 천연가스로 벌었던 과거의 예. 경력 때문에 총 수익률은 5.91%로 좀 네. 올랐습니다. 네, 효자다 200만 효자. 대비 5.91%. 오늘 밤이 될지 내일 밤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에 하나 뉴욕 증시가 드디어 이 길고 긴 상승의 마감을 하고 떨어져 주기만 한다면. 근데 이 세 분이랑 이제 이렇게 네 분이 맨날 오늘 밤, 내일 밤이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근데 그날마다 올랐죠. 그날마다. 맞아. 다음 주 보라고. 근데 기대에 충족하는 결과 나오지 않아서 이제 단 하루도 없었던 것 단 같아요. 하나도 와. 없었어요. 정말. 근데 빅스 비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진짜 빅스가 조금만 올라도 그냥 전체 수익률이 그냥 확 치네요. 네, 그래서 확 오르네요, 진짜. 이제 그냥 본전되면 좀 팔고 저도 뭔가를 다른 거 사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러나 정말 이효진 씨의 스타일은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정말 딴 거는 팔지언정 얘는 손도 안 된다. 네. 너는 제 끝까지 개인 간다. 투자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아. 약간 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이러다가 또 승부사죠. 승부사입니다. 이효진 씨의 수익률 5.91%, 신한 빅스 ETN의 약진을 통해서 수익률도 급반전했다. 자, 스텔라장. 네, 저는 이제 완전 반대 포트로 간 사람이죠. 저는 그렇죠. 빅스를 최저가에 안녕. 아디오. 다 보내버렸고 네. 근데 정말 저점을 찍은 날 팔았는데 하나도 후회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지나도. 왜요? 왜냐면 그거 팔고 산 게 다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산 거를 그냥 계속 가지고 있고요. 근데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야금야금 하루에 1%씩 2%씩 오르더라고요. 네네. 포토 좋네요. 좋네요. 지금 여행 레저 제외는 다 플러스고요. 그래서 기계 장비, K 게임, 네, 2차 메타버스네요. 전지, 네. 차이나 전기차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것들이 정말 시장의 방향과 상관없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좋은 종목들을 그래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근데 그것들 다 내버려두고 나는 왜 빅스를 샀었나? 그러니까 그래서 후회는 없다. 빅스를 손절 친 것에 대해서는. 아, 네. 그게 뭐 중간에 한번 튈 가능성도 당연히 생각하고는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그 스트레스를 그렇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제 안 받을 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끌당하는 그 기회 비용이
적어도 한 10만 원 이상은 되죠. 네. 2-30만 원 어치 되죠. 그거 보고 막 하는 게. 맞아요. 몸 안 좋아져서 약값으로 다 들어갈 거 같아요. 맞아요. 이 현금 36만 원은 마지막 승부 때 태울 겁니까? 어디인가? 그냥 저는 영원히 안 쓸 거예요. 영원히요? 왜요? 이거 수익률 게임인데 왜? 저는 현금을 진짜 못 써. 그러니까 항상 현금이 없으면은 그냥 괜한 마음의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본 계좌도 현금 비중이 너무 적어지면은 뭐라도 팔아요. 수익률이 좀 수익이. 이게 배운 건가요? 아니면 이게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항상. 기질상?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이제 나 돈 없어의 기준이 어떤 정해진 금액만큼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탄 1억 됐을 때 비로소 난 돈 없어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계좌에 이제 나는 100만 원은 항상 디폴트처럼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완전 후자거든요. 그러니까 디폴트 값이 한 500 이상? 한 1000 정도 있어야 네네. 돼요? 저는 이제 뭔가 현금을 안 들고 있으면은 불안해요. 우와, 전 주식 반대다. 시작하고 현금이 없어졌어요. 저도 그래요. 평소에는 어때요? 평소에는? 아니 평소에는 어때요? 이런 주식 시작하기 말고는. 전에는 그래도 막 나도 모르게 예금에 쌓여 있고 그랬거든요. 아, 지금 그래요? 하나도 없어요. 탈탈 다 들어갔어요. 모든 거를 올인하는 여자 양태빈. 자, 이래서 이번 라운드 주린이 순위는요. 좀 좋아졌습니다. 1위 이어진 5.91%. 지금 찍고 올라가나요? 2위 양태빈 1.42% 축하합니다. 스텔라장 마이너스 1.58. 모두 어떤 큰 개선을 드라마틱한 모양이 개선을 다 똑같아요. 정말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방향이 바뀌었어요. 위로. 그렇습니다. 이어진 씨와 양태빈 씨는 빅스의 반등 덕이고요. 네. 스텔라장은 보니까 K게임 종목들. 또 네. 차이나 전기차의 힘으로써 올라가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라운드 수익률을 확인해 봤고요. 오늘은 전문가들이 따로 ETF 소개 종목을 갖고 오지 않았었습니다. 아마 그동안의 AS 또 시장에 대한 뭐 최근의 관점들을 한 번씩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영현 팀장. 네. 시장도 시장인데 주린이들하고 게임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스타일들도 나오고 있겠지만 지난번에는 ETF의 성격을 좀 파악을 하고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단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아마 우리 셋 중에서 이제 처음에 딱 시작하면서 시즌 1처럼 처음에 딱 박은 거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사고 못 팔고 그렇다고 하면 수익률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됐을까? 그때 선택했을 그러면 때 선택한 종목도 좀 달라지고 막 그랬을 선택한 것 같아요. 종목도 달라졌을 거고 그다음에 수익률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을 제가 요 주린이 쇼에 와서 좀 배우는 게 뭐냐면 내가 장사를 할 때 눈높이에 맞춰서 좀 장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어쨌든 지금 시황으로 보면 지난번에 말씀을 추천을 드릴 때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해드리면서 했던 게 장은 좀 한국 시장 좀 빠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네. 이제 한국 시장을 보면서 한국이 프락시이기 때문에 외국도 빠질 거라고 봤는데 미국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뭐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티나라고 하잖아요. There is no alternative의 약자인데 그 과정으로 티나라고 합니까? 네. 네, There is no alternative 여자 이름이죠. 티나. 대안이 없다. 대안이 없다. 대안이 없다. 그러면 네. 지금 보면 PSR 비율로 보면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다 과열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전한 미국에 있자라고 하면서 슈팅이 거기로 나오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역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안 부러져야지 미국이 부러지면 한국은 더 두들겨 맞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시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뭐 전기차나 이런 것들 메타버스 저희들 좀 이제 게임주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종목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네. 일선발로 위메이드가 간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컴투스 펄어비스까지 다 올라갔거든요. 이제 결과로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끝물이니까 제 생각에는 인프라 관련된 주식이나 이런 것들 좀 잘 보시면서 리오프닝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강영현 팀장은 메타버스는 이 정도면 됐다라는 쪽 같아요. 뉘앙스가. 네, 조금은 더 갈 것 같긴 해요. 지금 그래도 요 정도다. 광기가 너무 좀 센 것 같기는 하고 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흔들릴 때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되겠고 로블록스라든가 이런 것들 해외 쪽에서 움직이는 메타나 이런 것들 움직이는 거 보면 네. 그렇게 뭐 급락할 이유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진 캐파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이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문서진 대표. 네. 뭐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뭐 저수지 이론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수지에 물이 가득할 때는 뭐 물가에도 물고기가 많았어요. 아무 때나 던져도 자리 탓 안 하고 그냥 물고기 낚을 수 있었는데 이제 저수지에 물이 줄다 보면 물고기는 계속 이제 중심부로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깊으니까.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내가 물이 줄었다는 걸 알면 준 데서 자꾸만 뭐 밑밥을 바꾸고 낚싯대를 바꾸고 미끼를 바꿀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물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안 되는데 국내 주식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짐을 싸들고 좀 미국 주식도 좀 볼 줄을 알아, 좀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내 주식이 저는 안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뽑을 수 있을까? 그건 쉽지 않다. 그는 황주명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좀 쉽지는 않다. 그러면 국내 주식 시장에서 코스피는 좀 들어주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안에서도 선별적 대응은 나온다고 봅니다. 종목 차별화. 종목 차별화. 특히 이게 그냥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이는 거. 사실 메타버스도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죠. 우리가요? 게임 관련, 게임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게임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엔터 관련 부분, 그 다음에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 원전과 관련된 부분 이런 쪽은 우리 쪽이 강점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시장과 관련 없이 저는 잘 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지수 플레이를 하는 건 좀 만만치 않다고 보고 미국 주식은 저는 계속 이야기지만 좀 깨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깨질만 하면 모멘텀을 자꾸만 발생시켜요. 안 깨겠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메타버스라는 이야기가 지금 당장 나온 건 아니었어요. 이미 뭐 원래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지금부터 다시 붙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뭐 AMD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로 오늘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AMD 10% 올랐는데 이제 이 메타 쪽에서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쪽에서 자기들의 뭐 데이터 센터 관련 쪽에 뭐 이제 이 CPU를 칩을 그 AMD 거 쓴다는 건데 결국에는 메타버스 쪽에 투자를 하겠다는 쪽이니까 결국은 메타로 자꾸 올리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로. 그래서 웬만해서는 미국 주식은 좀 깨기는 어렵다라는 거고 저도 근데 강영인 팀장님의 이론 중에 살수대첩 이론을 저도 좋게 봅니다. 저도 할 건데 그러니까 저의 살수와 그러니까 물을 터트리는 시점이 이제 조금 다르더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19,000 정도의 나스닥 19,000이요? 네, 적을 최대한 지금 15,000인데 19,000이면 뭐 평양에 들어온 거야. 이미. 그러면 점령당한 거죠. 고구려 완전히 당나라한테 무슨 살수대첩입니까? 보고 싶어서 지금. 알겠습니다. 나스닥 19,000을 저 기억하고 내년에, 있습니다. 저는 내년까지 해서 19,000 보고 있습니다. 우리 황주명 대표. 저는 근데 진짜 의문이 있어요. 우리가 위드 코로나고 금리 올리고 진짜 이제 현실로 막 뛰어드는데 메타버스는 엄밀히 말하면 약간 꿈이잖아요. 그게 두 개가 이게 어떻게 같이 오릅니까? 사실은 이제 위메이드 관련해서는 제가 좀 많이 알아봤어요. 이제 메타버스를 얘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그 발로 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확인해 보니까 진짜로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사실 근데 그 위메이드의 흑철을 만드는 기술, 그러니까 뭔가 광산에서 캐는 기술은 다른 업체들한테 물어보면 일주일이면 다 만들 수 있대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코인을 캐는 거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시장이 아직도 저는 이제 확장세는 있다라고 봐요. 메타버스 아니면은 메타버스, 뭐 게임, 뭐 NFT. 왜냐면은 많은 업체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어요. 특히 삼성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 삼성도 지금 움직였다라는 것은 자금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해 주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사실 지금 제조업 업체에 있는 종목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조업체 우리가 시장이 간다고 해서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제조업들이 기존 산업들이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공급망도 지금 완전히 뭐 무너져서 회복되는데 1년 이상 걸린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오히려 지금 이제 배당 때문에 일부 그런 어떤 기존 종목들이 배당 때문에 뭐 KTNG라든지 이런 게 좀 끌어올려 들어오는 거지 지금 그런 메리트들이 많이 없어진다라고 봤을 경우에 제가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애플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애플은 안 간다. 안 간다고 하면 안 되고 못 가고 있죠 지금. 갔으면 좋겠지만. 네, 왜냐면 또 갖고 계신 분들 저 싫어하실 것 같아서. 근데 애플이 약세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건 기존 산업에 대한 분명히 회의는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여기서 한번 변혁은 있을 것 같아요. 그 변혁은 아마 전 전기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빠지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춘다라고 보는 거는 전기차 쪽 사이클들이 지금 자동차 반도체 수요 때문에 안 맞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보조가 되고 그다음에 수소가 지금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두산그룹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제조업 기반에서는 수소라든지 전기차 쪽 그리고 음극재 중에서는 그 이제 음극재 발달 이런 쪽으로 해서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서 하방은 어느 정도 닫힌다. 근데 아직은 상방 찍고 내려올 때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양립은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리오프닝 주와 여행 레저 카지노와
메타버스와 이게 이제는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누구 한 명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조정을 나올 것 같긴 해요. 누가 나올까요? 일단 메타버스가 어느 정도 성의 조정은 나오지만 네. 그 조정이 깊지 않다. 제가 볼 때 피보나치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 25에서 40%. 네, 하락이 거기서 내려오고 다시 좀씩 추세 만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시장이 진짜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나게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산업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건 약간 다른 이야기도 할 것 같은데 네. 저는 아까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메타버스 뭐 카지노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카지노를 안 하긴 하는데 네. 카지노 좋아하시는 분은 메타버스도 하고 실제로도 갈 것 같은데요. 내가 실제로 슬롯을 그런 사람이 하면서 그렇게 많을까요? 일은 언제? 네, 일은 언제 하고 그렇게 막 여유 되시는 분이 많을까? 아니 근데 그렇게 될 것 같던데. 왜냐하면 예전에 그 뭐지? 이번에 그 코로나 됐을 때 예. 온라인 이 도박 사이트 업체들이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근데 마카오가 열리는데도 네. 마카오는 마카오대로 잘 되고 네. 또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잘 돼서 뭔지 그래서 알 것 같이 같아요.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여행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여행도 실제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미리 메타버스를 가보고 네. 그리고 나서 또 갈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먹고 같이 될 것 음식도. 같아요. 최영숙 님이 이 즈음에 주린이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있나 초집중하고 있는데 거래처 분이 오셔서 제게 주식하시냐 묻네요. 본인은 작년에 폭망했는데 이혼당할 뻔했다고 다 믿지 말고 소관대로 잘 알아보고 주식하라. 훈계까지 하고 가셨는데 작년에 폭망하기가 힘든데요. 이 작년에는 이게 1,400이 인버스네. 1,400이 3천을 가셨는데 이거 어떻게 폭망을 하셨었겠죠? 근데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작년에 폭망한 사람. 아 그래요? 네. 원래 주식 시장을 하다 보면요. 약세장에서 깡통 차지 않아요. 맞죠. 강세장에서 의외로 깡통 맞습니다. 차요. 예, 보시면 쫙 올라 빼고 나서 그 다음번에 살짝 조정 줄 때 다 깡통 차지. 맞아요. 이게 장이 지 시장하고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맞는 것 전 사실 그 한화그룹주 ETF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한화그룹이요? 네, 한화는 주가가 많이 안 갔는데 내년도에 뭐 방산 관련돼서 지금 이슈가 하나도 없는데 예. 내년도에 방산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ETF 만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의 우리의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저렇게 매일 자고 일어나면은 오르는 뉴욕 증시는 도대체 뭘로 멈출 것인가? 네? 언제 끝날 것인가?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내일 밤인가요?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 네?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고용지표 나오고 뭐. 여기 달려주면 안 됩니다. 계속 같은데. 아니, 제가 나와. 떨어지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인 거예요. 매일 갈 수는 없잖아요. 왜 인생도요. 우리 김윤희 지금 매일 내일 밤, 다음 주 목요일, 뭐 이번 주 주말. 목요일이 내일이 기대됩니다. 제일 중요하다 막 이러면서. 그러나 저는 뉴욕 증시라도 끝은 있다. 지금 어쨌든 안 고쳐. 네, 네? 끝은 있죠. 왜냐면 뭐 인프라 법안 그거 몇 개월을 울고 먹고 올라가고 맞아. 이렇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내일 밤입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는 이 시점. 황주경 대표 맞죠? 네,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가자. 예, 그렇게 보도록 하고 우리 오늘 주린 씨 뭐 궁금증이나 뭐 주린이 씨 없나요? 주린이 씨요. 네, 주린이들. 네. 특별하게 뭐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네, 감기 소개를 또 안 조심하세요. 해주셔가지고 종목을. 네. 아 그렇네요. 네. 제가 조만간에 좀 핫한 거를 하나 오. 가져오겠습니다. 현금 좀 만들어 놓고 네. 있겠습니다. 미국 아니 ETF 중에 미국 제가 이번에는 미국 걸 못 하잖아요. 네. 근데 국내 ETF 중에 미국 걸 꽤 괜찮게 섹시한 ETF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FA. 알겠습니다. 예, 우리 계속 투자 활동을 이어나가 주시길 바라고요. 청취자분들 지금까지 종목 궁금하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돈연구소 인별그램 @ SBS 빅머니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질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연구소.